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륙의 이동이 지질시대 동안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지구과학 1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파트는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여기에 지질시대의 이제 변화들과 함께 연결이 되겠죠. 뭐 공룡이 나타났느냐라던가 아니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빙하기가 나타났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니까 자, 그런 것들과 같이 융합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의 대륙 분포의 변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륙은 판게아예요. 대표적인 초대륙이죠. 하지만 그 판게아는 고생대 말쯤에 생성이 돼서 중생대 초기까지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대륙의 초대륙의 현상이 지질시대 동안에 전혀 없었느냐, 판게아뿐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초대륙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대륙들이 다 모이는 상태가 지질시대에 여러 차례 존재했었고요. 판게아 전에는 대표적으로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 판게아 이전이고요. 약 12억 년 전에 존재했던 초대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디니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대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좀 분리가 됐었죠. 분리가 돼서 어떻게 대륙이 존재하다가 다시금 언제쯤이냐면 고생대 말쯤에 이 판게아가 다시 초대륙이 형성되어서 판게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게아 고생대 말대에 고생대 말대에 형성이 됐고요. 이 판게아가 형성이 될 때에는 대륙들이 다 하나로 뭉쳐지는 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륙들이 서로 당겨지는 힘,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죠. 수렴 경계들이 주로 발달이 됐었어요. 벌어지는 건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모이는 수렴형 경계들이 주로 발생이 됐었고 수렴형 경계에 의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었던 뭐 해구라던가 아니면 스콧산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됐었던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자, 판게아는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판게아를 기준으로 해서 판게아의 주변부에 있던 바다를 우리는 판탈라사라고 하는 바다가 존재했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판게아 옆에는 로라시아라던가 곤드니아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륙들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의 바다를 우리는 테티스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렴형 경계들이 여기에서 주로 발생이 됐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요게 언제까지 존재했었냐면 중생대 초기까지 이렇게 판게아의 형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억 년 전에 이제 판게아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생대 중반이라고, 중기 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2억 년 전 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순서로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여기에 있던 루라시아가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북아메리카와 그 다음에 유라시아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2억 년 전 때의 상태.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이제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가 분리되는 상태.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1억 5천만 년 전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북아메리카, 유라시아는 떨어졌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남아메리카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서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있는 바다가 누구냐면 대서양이죠. 대서양이 이제 일부분 오픈이 되기 시작하고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 당시에는 이제 남극 부분의 대륙들이 뭉쳐 있다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위쪽 고위도 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현상도 여기에서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생대 말기 때요. 9,000년 전이에요. 한 9,000년 전. 자, 그때에는 이제 남대서양이 확장이 되고요. 자, 인도 대륙이 막 북상을 해요. 열심히 북상을 하다가 이제 언제쯤 얘가 멈추게 되냐면 신생대 때에
이제 인도 대륙이 누구랑 만나게 되냐면 유라시아랑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대 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중생대 때부터 시작됐던 이동이 이제 신생대 때 멈춰지게 되고요. 자, 뭐 조금 더 읽어보면 중생대 때는 테티스해가 닫히게 되면서 지중해가 형성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9,000년 전의 형태. 그 다음 신생대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인도 대륙이 올라오고 그 다음 유라시아 대륙이랑 부딪히면서 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남극에서 분리가 되면서 우리 빙하의 흔적이 갖게 되는 원인이 이제 여기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아열대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남극에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빙하의 흔적까지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 로디니아에 초대륙이 있었구나. 그 다음 분리됐다가 판게아부터. 우리의 핵심은 판게아부터입니다. 그래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판게아에 분리되기 시작하는 2억 년 전부터 현상들을 쭉쭉쭉쭉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자, 이 중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해구나 스코 산맥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에팔레치아 산맥도 마찬가지로 스코 산맥의 한 종류이고요. 여기에선 보이지는 않지만 북아메리카의 그 대륙 부근이랑 그 다음에 우리 유럽이랑 아프리카 부근의 대륙들이 이제 꿍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 결과 스코 산맥이 쫙 만들어지게 되는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대륙 각각에서 얘네들이 이 산맥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된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대륙이 이동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흐름을 쭉 알아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개념을 위주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제 개념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